자, 비대면 시험 대비 TAT 2급 특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실무 중에 근로소득 관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범위가 근로소득 관리 부분이 원천징수 중에서 기타 소득, 사업소득, 이자배 등 이런 다 포함하지 않고 TAT 2급에서는 근로소득과 관련된 범위만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에는 일단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 사원 등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용직인 경우에는 급여자료 입력을 통해서 이행상황 신고서까지 보고하는 과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일용직이면 일용직 사원을 등록하고 일용직에 대한 급여자료를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사원을 등록하고 급여자료 입력에 개인에 대한 급여를 입력한 다음에 이 자료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중도 퇴사자는 계속 근무하다가 중간에 퇴사한 사람은 이제 퇴사한 날까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원 등록에서 퇴직 일자를 입력하고 급여 자료 입력에 급여를 반영한 다음에 중도 퇴사자에 대한 정산을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에 대한 중간 정산을 하고 이 내역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행상황 신고서 자체도 전월에 혹시 환급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안 된 금액이 있다면 다음 달에 또 2월을 시켜서 요번 달에 나갈 금액과 상계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월 미환급 세액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2단에 반영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이행상황 신고서와 관련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가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사원 등록에서 급여자를 입력하면서 매월 급여에 대해서 간이세액 조견표를 통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천징수 했던 내역을 1년치를 다 모아서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1년에 대한 전체적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 이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또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를 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사원 등록을 가족관계가 변동이 있으면 사원 등록을 수정하거나 또는 이제 급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반영을 해서 연말정산 그 소득명세, 정산명세 항목을 작성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완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한 모든 자료는 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로소득과 관련된 일용과 상용직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평가 범위 실무 수행에 있는데요. 자, 여기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조회한 거를 답안 수록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고 조회해서 답안. 그렇기 때문에 평가 문제 나올 때마다 요거 입력하고 이 파트에 대해서 또 조회하고 답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 가지고 프로그램 들어가서 근로소득 관리에 대한 부분 해볼 건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 급여에 대한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하는데 수당과 공제에 대한 항목을 설명을 해주고 자료 설명에는 급여에 대한 내역을 원천징수 대상자에 대한 내역을 잘 설명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입력에 수당 등록하시오, 급여자료 입력하시오,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시오 이렇게 수행 과정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실무 수행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관리원에서 급여 자료를 조회해서 뭐뭐뭐를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조회해서 답 쓰시고, 그 다음에 일용직 사원 같은 경우도 일용직 사원에 대한 사원 등록을 하고 급여 내역을 입력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근로소득관리 조회 문제에 답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연말정산이 있는 거죠. 연말정산. 그래서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수행 과제는 연말정산 근로소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해당되는 공제 대상에 대한 금액을 입력하라는 거죠. 자, 정산 명세 소득 공제 다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고 다 입력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연말정산과 관련돼서 또 다시 수행 평가해가지고요. 영수증을 보고 항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로소득에 대한 조회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관리 부분이고요. 스마트랑 같이 가야 되는데 화면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화면 한쪽에 시험지 놓고 오른쪽에 이제 프로그램 놓고, 자, 우선 첫 번째 급여 명세서에 의한 급여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급여 자료랑 수당 공제 내역을 제시를 했고, 여기 질문을 보시면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등록하고 급여 자료 입력한 다음에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돼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급여 자료 메뉴에 자료 입력에다가 수당을 한번 등록해 볼 건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 할 때 사원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지급 규정을 수당 등록한 다음에 수당과 공제 항목을 등록하고 그리고 급여를 입력을 하죠. 예. 그럼 이렇게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다가 반영을 한다는 거고요. 일용직은 일용직 사원 등록하고 바로 급여 자료 입력해서 이 자료가 이행상황 신고서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사원 등록하고 급여 자료 입력한 걸 가지고 연말정산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은 일단 급여 자료 입력을 하라는 거. 사원 등록은 일단 이번 회차에서는 생략이 되었고요. 자,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서 수당 등록하라고 했는데요. 화면 위에 보면 수당 공제 등록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수당 공제 등록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서 지금 기본급 상여 직책수당, 식대, 직무 발명 보상금, 국외 근로소득 이렇게 수당이 6개가 있고 공제 항목도 소득세, 지방세, 그 다음에 4대 보험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당을 이제 등록하라고 했는데요. 자, 기본급은 회사 규정대로 지급을 하고 있고 상여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기적으로.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직책수당부터 등록을 하라는 거죠. 예, 직책수당. 자, 직책수당은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자, 비과세 항목은 몇 개 안 돼요. 예, 뭐 식대라든가 아니면 자가운전 보조금, 예, 그 다음에 아예 일직비 이런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그 다음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 그 다음에 외국 근로수당, 그 다음에 직무 발명 수당 보상금 이런 몇 가지 형태들만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월차 수당이나 연차 수당 그 외에 직책 수당, 근로 수당 이렇게 나오는 항목들은 다 과세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책 수당은 과세이고 급여에서 나갈 것이고요. 매월 지급할 것이다. 쭉 엔터 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식대. 자, 식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예, 여기 보면 직책은 직책별로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매월 고정적으로 한꺼번에 나간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식대는 비과세인데 10만 원까지만 식대로 비과세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직무 발명 보상금. 요거는 회사에서 제한 공모에 따라서 채택된 사원에 대해서 직무 발명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직무 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항목이고요. 비과세이고 500만 원까지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비과세 항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직무 발명 보상금 17번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국외 근로가 있네요. 그죠? 국외 근로. 자, 국외 근로는 비과세이고요. 국외 근로가
해외 지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에 대해서 비과세 지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비과세에 대해서 국외 근로 9번 항목 건설 지원 업무 등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원양이나 뭐 건설 감리 국외 등 있지만 해당 사항 없고요. 국외 등 근로 9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데 국외 근로수당은 수당만 등록해서 될 게 아니고요. 자, 요거는 누가 정승철이라고 하는 사원에 해당되는 국외 근로소득이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요거는 사원 등록에서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당 등록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공제 등록은 있는 거 그대로 쓴다라고 했으니까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과세 설정 세 번째 탭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국외 등 건설 지원 그 다음에 국외 원양 어선 이런 경우는 3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항목은 10번 항목을 이용해 주시고 국외 등 근로 지금 9번을 선택할 거는 건설 지원 업무 등 해서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에 해당되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발명 보상금은 500만 원, 연간 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식대는 월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대한 내역을 비과세 어떤 게 비과세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세 번째 탭 한번 이렇게 컨닝해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에 대한 설정을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국외 근로수당은 사원 등록에서도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될 항목이 있다라고 했죠. 사원 등록에서 정승철 들어가시고 16번 국외 근로 적용 여부에 100만 원 비과세에 해당되는 걸로 지금 데이터에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설정이 안 돼 있다면 저희가 확인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원 등록 체크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외 근로까지 확인했으니까 급여 자료를 가지고 3월분 급여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3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여기 보면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급여 지급일이 다음 달 11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월분 급여는 4월 10날 지급이라는 뜻이에요. 귀속과 지급이 다르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 구분, 그 다음에 지금 이번 달에 기본급의 상여도 같이 나가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여기 구분해서 급여만 나가는 게 아니라 2번에 있는 급여 플러스 상여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4월 10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입력을. 자, 그러면 구분해서 2번 급여 상여 그 다음에 지급은 2022년 4월 10일. 자, 이건 날짜를 잘 선택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게 4월 10일이면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5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3월분이 3월에 지급했을 때는 4월 10날 신고, 그 다음에 3월이 4월에 지급이 됐으니까 5월 10날 신고 이렇게 한 달 뒤로 미뤄진다라는 것까지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거 정확히 입력해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도 거기에 맞는 답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급부터 입력을 해보죠. 210만 원. 그 다음에 상여금이 50만 원. 직책수당 20만 원. 식대가 15만 원이고요. 직무 발명 보상금이 200만 원. 국외 근로소득이 50만 원.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입력을 했는데 국외 근로가 얘가 표시가 안 된다. 이 화면이 없다. 그러면 좀 전에 봤듯이 사원 등록 가서 반드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 대상 직원이 있는가 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쪽은 공제 항목에 대한 건 자동으로 계산된 값을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입력을 했고요. 질문에 급여자료 입력에 수당 등록했고, 그 다음에 3월분 급여자료 입력했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작성을 했으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들어가서 자, 귀속이 3월,
지급은 4월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야 지금 입력한 자료가 조회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가서 입력된 걸 봐야 예, 전체 535만 원. 예.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이렇게 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잠깐 멈칫했는데요. 급여자료 입력에 박수영은 없고 정승철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지급액계가 54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총액이. 그리고 세금은 소득세가 13,3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갔더니 545만 원이 아니라 535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죠? 금액은 같은데. 545만 원이 아닌데, 예. 왜 535만 원으로 나왔을까요? 10만 원이 빠져 있죠. 자, 요거는 여기 소득 지급에 보면 과세 미달을 포함하고 비과세도 다 포함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이 지금 적게 나온 거는 여기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던 수당공제 등록, 예, 여기서 세 번째 때 비과세 설정에 가서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예, 비과세가 10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무발명보상금, 뭐 국외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비과세가. 자, 10대는 지급 명세서 미제출로 돼 있고요. 나머지 두 개는 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출로 되어 있는 항목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포함을 시켜주는 거고, 10대는 미제출로 돼 있죠. 예, 요거는 미제출에 해당되는 거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아예 반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행 상황 신고서에 535만 원과 13,320원으로 제공이 되어 있다. 자료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질문에 답을 하라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여기가 오타가 있는데요. 예. 여기 식대를 빼고 비과세 해당 금액이 전부 얼마인가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급여자료 입력에서 3월달 예, 들어왔더니 비과세 총액은 260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과세 식대 말고 비과세 총액은 260만 원. 그다음에 식대와 관련된 비과세는 15만 원을 입력했지만 10만 원만 비과세인 거죠. 네, 그죠? 그다음에 직무발명 보상금은 1년에 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지금 200만 원 들어온 게 다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예, 비과세가 된 거죠. 그리고 국외근로소득 50만 원까지 해서 비과세가 지금 260만 원이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계산되는 과정 이해하셔야 돼요. 식대는 암만 많이 입력을 해도 10만 원까지만 비과세이고, 그다음에 직무발명 보상금은 얘는 연간이라서 연간 500만 원인데 1년 중에 200만 원 지금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200만 원 전체가 다 비과세가 된 거고요. 국외 근로소득은 월 100만 원까지거든요. 그죠? 예, 등록할 때. 그랬으니까 50만 원 했으니까 얘도 당연히 50만 원도 비과세가 된 거죠. 그래서 비과세가 전부 260만 원이 계산이 된 것이고, 그 중에 식대에 해당되는 거 10만 원, 예, 직무 발명 보상금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월분 급여에 대한 차인 지급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급여 차인 지급액은 5235 예, 여기 있죠. 맨 밑에 5235660 네. 4번 답은 5235660. 자, 그리고 5번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요 금액은 13,320원이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득세 금액이 그대로 갈 거고요. 지금은 근로소득밖에 없고, 요 데이터가 상용직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 금액이 그대로 이행상황 신고서에 넘어간다라는 거죠. 여기에. 자, 여기 10번 소득세 등 금액은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들어갔을 때 A10 소득세 등 A10 소득세 등 A10란에 있는 소득세 그 다음에 합계 이제 여기 보시면 10번 칸 여기가 10번 칸이죠. 이렇게.
그래서 13,320원 근로소득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금액으로 조회서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일용직 사원의 원천징수 그랬는데요. 주민등록표 받고 그다음에 일용직 급여 내역도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자료 설명 일용직 사원에 대한 정보이고 매월 급여를 매일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한다라고 했고요. 사회보험 중에 고용보험만 징수하겠다.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했고 사원 등록하고 일용직에 대한 급여 내역 입력한 다음에 이행사항 신고서 반영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용직에 대한 건 일용직 사원 등록 들어가서 사원에 김춘삼을 등록해야죠. 정보는 주민등록 번호가 나와 있고 사원코드 1000번으로 등록하고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입력하면 나이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이 사람이 지금 9월 8일 날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입사 날짜까지는 다 등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주소는 등본에 있는 주소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남구 강남대로 252 이렇게 해서 주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급여 사항 등록 메뉴, 급여 사항 등록에 보시면 이제 급여를 매일 지급한다라고 했습니다. 일용직 급여를 매일 지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일 지급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정상 급여는 1급 17만 원이에요, 그죠? 17만 원. 1일 17만 원이고 몇 시간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1급 17만 원으로 총 4일 동안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고용보험, 고용보험 징수하겠다라고 했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거는 안 한다라는 거죠,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역 가지고 사원을 등록해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매일 지급했고요. 정상 급여는 1급 17만 원. 연장 없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해당 사항 없고 고용보험은 하겠다라고 했고요. 1 지급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이 된 사원을 가지고 9월달 지급 내역을 입력해야죠. 일용직 급여 입력으로 들어가서 9월. 자, 그런데 여기는 매일 지급하는 걸로 했으니까 9월 기속부는 9월 달에 지급하는 걸로 바로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김춘삼 선택을 해주시고 지급한 날짜가 여기에 정상 지급 8일, 9월 8일 날. 그 다음에 9월 9일, 9월 12일, 13일 이렇게 4일 동안 일해서 하단에 68만 원이 금액이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공제 항목을 좀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지금 1360원씩 다 공제가 돼서 5440원 공제된 거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더 가보면 나머지 공제는 없어서 17만 원에서 고용보험 차감하고 나머지가 지급된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일용직 급여 입력된 거 검토했고요. 자, 근로소득 관리 2 해가지고 3-2 보겠습니다. 자, 급여 지급 총액은 총액은 얼마인가라고 했습니다. 자, 지급 총액은 원래 임금 총액 68만 원인 거죠. 여기는 68만 원. 자, 고용보험은 공제 항목이죠. 5,440원.
차인 지급액은 674560.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에 가가지고 지금 저희가 입력을 한 게 9월이죠. 9월부터 9월까지. 그러면 일용 근로는 9월분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에 여기에 지금 A03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득 구분 코드가 A03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A01, A02 이런 거는 다 근로소득의 일용이냐, 퇴직소득에 해당이 되느냐, 사업소득이냐 이런 것들을 다 코드화 시켜놨거든요. 지금 일용근로는 A03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실무에서는 A03, A01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의미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을 쓰나 이런 질문을 하나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사실 A03, A05, A06, A41 이런 식으로 왜 소득 구분이 다 전사는 다 이렇게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보도록 하죠. 자료가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가 있고, 이제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 소득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는 올해 중에 자녀를 출산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의료비 내역이 간소화 자료에 입력이 되어 있다. 자, 총 지급액에는 회사 경비를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직원 신용카드 경비 사용 명세서를 발급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박준우는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현장 체험학습비 지출한 내역이 있다라고 했고요. 본인은 무주택자이고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기준시가가 2억 8천, 3억이 안 된다라는 거죠. 월세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이용해서 정산을 하시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가 간소화 자료에 산후조리원 자료, 신용카드 쓴 거,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내역, 그 다음에 월세 내역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자료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사원 등록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박수영에 대해서 사원에 대한 정보부터 보면요. 사원에 대한 정보가 이미 입력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부양가정에 대한 명세, 본인 배우자, 자녀 둘 다 소득이 없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중에 출산했다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간소화 자료를 가지고 메뉴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로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 들어가서 지금 해야 될 사람이 박수영이죠. 코드 도움 눌러서 박수영을 찾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2023년 2월 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급여 내역부터가 쭉 조회가 돼요. 자, 그럼 이제 간소화 자료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의료비 배우자가 올해 중에 출산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출산을 해서 그 정보가 간소화 자료에 입력이 되어 있다. 자, 출산을 했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비용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정산명세 소득공제 의료비라고 된 곳에 코드 도움 해가지고 안영미 선택해 주시고 국세청 자료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건 자, 그런데 지급에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에 해당이 된다. OX에서 5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내역은 200만 원까지 올해 중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 금액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올리게 됐고 신용카드. 자, 요거는 신용카드 탭에 가셔서 하시면 되겠죠. 박수영에 대해서 신용카드 쓴 내역이 전부 29288-237 이게 이제 총 다 쓴 내역이에요. 그런데 직원 이 카드 중에 회사의 경비로 쓴 내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만큼 빼주셔야죠. 29288-237에서 543200만큼 차감해서 543,200원만큼 차감된 금액으로 28745,037 이렇게 빼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 있는데요. 자, 자녀 박준우에 대해서 현장 체험 학습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자녀가 앞에 설명에 자녀 박준우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현장 체험 학습비를 지출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초중고는 현장 체험 학습비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데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거는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자체를 등록하시면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되죠.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월세 납입 영수증이 있습니다. 자, 월세 납입은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국민주택 규모이고 25.7평 이하의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이고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는 근로소득 공제에서 월세액 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정산명세 가셔가지고 그다음에 69번 월세액으로 가시고 여기다가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주택 유형이 빌라 그래서 다가구 주택 밑에 아파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계약 면적이 85제곱미터 자, 주소 써주시고 임대기간이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에 있는 기간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월세 공제 받으려고 하는 금액은 월 60만 원이고 총 720만 원이잖아요. 72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총액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총 금액이 6,500만 원을 지금 여기가 초과하고 7천만 원까지이면 10% 해줄 거고요. 5,500만 원 이하이면 1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월세액 공제는 대상 금액에 대해서 10% 그리고 그러니까 10% 12%는 5,500부터 7천만 원까지면 10%, 그다음에 5,500만 원 이하이면 12%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급여 자료 입력된 걸 반영해서 시스템이 알아서 계산해 줄 것이고요.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넣어주는 게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앞에 무주택이라고 했던가요? 자료 설명에서 여기 무주택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무주택자 해당 여부에 여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금액을 반영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박수행에 대한 사원 연말정산 작업을 다 진행을 했고요. 내용 나온 걸 가지고 수행과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하라고 했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보시면
자, 차감소득 금액 37번에 있는 차감소득 금액이 얼마인가? 자, 여기 37445,930. 예. 그다음에 2번 월세액 세공제. 월세액 세공제는 72만 원 공제 받고요. 자, 그리고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비에 대한 공제 대상은 200만 원인데 공제 대상에 여기 나와 있는 의료비 세공제 금액은 3만 원인 거죠. 그다음에 교육비는 대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0. 그다음에 차감징수세 76번에 있는 차감징수세 76번에 차감징수세액 부분에서 자, 여기에 소득세는 얼마인가 하면은 마이너스 41,570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연말정산 클로스도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지금 교육비, 월세, 신용카드 그리고 의료비에 대한 기본적인 정산 과정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기초 데이터는 총 급여액부터는 들어가 있죠. 4대 매월 급여 지급한 내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 정보를 가지고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면 기본 공제, 인적 공제 넣고 연금 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 차감해서 차감소득 금액 계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소득 공제 차감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되면 여기서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세액 공제 해가지고 결정세액이 나올 건데 자 여기서 세액 공제할 때 여기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 항목들이 특별세액 공제로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자, 세액 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이제 결정세액 나오고 여기에서 기납부 차감해서 최종적으로 차감 납부세액이 계산이 된다라는 과정이죠. 이게 이제 연말정산 전체적인 세액 계산 과정인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시험에서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한 것만 넣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계산을 화면에서 정산명세서 하는 게 아니라 소득명세나 또는 소득공제 이쪽에서 금액을 넣고 나면 이제 정산명세서 가져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득명세 쪽에서는 전근무지 있는 사람들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근무지 입력할 때는 소득명세 쪽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산명세 쪽에서 직접 입력해야 되는 건 월세, 그다음에 연금 이런 거는 직접 여기서 입력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입력이 다 되면 정산한 내역을 가지고 원래 이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에 가면 이렇게 가면 연말정산란에 다음 연도 2월 달에 정산하는 걸로 보고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행상환신고서가 2023년 2월로 조회를 하게 되면 2022년도에 정산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역을 다 여기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환급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다음 달로 연기를 시킬 수 있는 거죠. 2월에 시켜서 자 올해 2월 달에 못 받았으면 3월 달 계산할 때 전월 미연급에 반영을 해서 3월 달에 내야 될 거와 차감해서 차액만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까지 해가지고 근로소득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과 답변을 자료를 해봤습니다. 근로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TAT 2급 범위이기 때문에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그리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여기에다가 자료를 입력한 걸 가지고 반영을 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여기다가 반영이 되었나 이렇게 보는 것까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플러스를 한다면 일용직에 대한 사원 등록,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해서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반영하는 과정이 근로소득 관리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전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 뭐 지금 3차 시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TAT 2급에 대한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022년 8월부터 시행되는 AT 시험은 전반적으로 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조회하는 형태로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의고사에다가 교재 모의고사에다가 이러한 방법을 넣어놨고요. 아마 모의고사 5회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5회 정도 분량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모의고사에 있는 것처럼 조회하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6월달 시험까지는 기존에 있던 기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8월 시험부터 이제 매월 시험 보는 걸로 바뀌면서 입력하고 조회 대신에 입력하는 문제를 좀 문항을 줄였고 그리고 조회하는 형태로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TAT 2급 비대면 시험 대비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8월 시험부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